안녕하세요. 단밤 주식클래스의 진한케입니다. 네, 연휴를 잘 보내셨나요? 드디어 내일 9월 19일 긴 추석 연휴가 끝납니다. 저는 이번 추석부터는 이제 시골에 내려가지 않아도 돼가지고 첫 번째로 추석 연휴 동안에 내려가지 않았는데요. 물론 이제 그 전주에 내려가서 벌초도 하고 가족 어르신들 만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휴였는데 어디 가는 거는 하지 않았고요. 그냥 집에서 편히 쉬었는데 매매를 하지 않고 이제 계속 쉬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좀 많이 지겨웠던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이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코오롱생명과 코오롱티슈진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답 없는 실적. 지금 저는 이제 코오롱생명과 코오롱티슈진이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크게 보면 코오롱 그룹 전체가 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이재용 회장 위에 우리 이건희 회장님이 항상 위기라고 외쳤다고 하죠. 저도 왜 자꾸 위기라고 그러지? 그렇게 잘 나가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기업은 항상 위기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올해보다 좀 더 나은 내년이 있고, 내년보다 좀 더 나은 내후년이 있는 게 그게 이제 회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CEO라든가 회사의 임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일하고 미래의 가치와 목적을 직원들에게 확고하게 인식시키고, 거기에 걸맞는 기업 문화와 함께 회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문화적 그런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오롱 그룹이 2023년도에 갑자기 영업이익이 이제 급감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올해는 적자까지는 아니겠지만 대폭으로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무제표로 잘 본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만 보면 그냥 영업이익이 순식간에 줄었잖아요. 매출액은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규호 부회장님께서 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코오롱 모빌리티와 코오롱 EMP로 대변되는 이게 수입차 이제 판매하는 곳이고, 얘는 이제 우주 쪽 요런 쪽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입차는 요번에 보니까 로터스, 차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게 지금 2억 원짜리 차인데 또 완판 행렬이 진행되고 한다고 합니다. 9월 10일 날 나온 뉴스고요. 요즘 유튜브로 잠깐씩 보면 로터스 관련된 그 광고 영상도 나오는 거 보니까 차 보면 그냥 헉 소리가 납니다. 대단히 멋진 차량을 한국에서는 독점으로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실적이 엄청나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코오롱 EMP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를 떠받치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죠. 코오롱 인더랑 코오롱 글로벌이 있습니다. 인더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전에보다 나아졌다, 불안하다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예전 실적으로 좀 돌아가는 모습인 거죠. 왜냐하면 작년에 5조 가까운 5조 가까운 매출액을 내고 500억 정도밖에 수익을 못 냈는데, 요번에는 비슷한 매출에 한 1,300억 정도로 좀 업황이 개선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이제 보면 되고, 글로벌 같은 경우는 언젠가부터 23년부터 갑자기 이제 실적이 안 좋아졌죠. 그러니까 요게 코오롱 실적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올해 저는 적자 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흑자 그래도 영업이익 28억 정도 흑자가 날지, 단기순이익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안 좋고, 코오롱 글로벌 경영위기 가속과 적자 전환 속 돈 부족서 고전이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24년 8월 19일자 뉴스고요. 보시면 이제 PF 문제가 좀 있었고, 그게 이제 24년도 들어와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형편이기는 한데 건설해주고 돈 못 받는 것도 되게 많고 뭐 이런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입금이 지금 3.1배나 이제 급증해서 유동성 부족도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일단 글로벌을 어떻게든 버텨내는 게 지금 코롱 그룹의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롱 티슈진, 코롱 생명과학인데 보시면 뭐 답이 없죠. 시뻘건 색들입니다. 원래는 이런 종목들은 투자를 하면 안 돼요.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특수성이라는 게 있죠. 제약바이오 신약 개발하는 종목이고 거기에 얘네 두 개 회사가 거의 뭐 똑같은 약으로 지금 미국 시장 임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일본 임상을 진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물론 이제 코롱 생명과학은 뭐 샴푸에 들어가는 뭐 그 성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원료의약품 API 관련된 사업을 가지고 있지만 주되게 주가에 반영되는 건 인보사 관련된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회사가 똑같이 똑같은 이슈에 똑같이 영향을 받는데 그 영향 받는 정도가 코롱 티슈진이 2라면 코롱 생명과학은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원천 기술은 코롱 티슈진에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사업권을 코롱 생명과학에서 이제 받아간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승인 난다 그러면 코롱 티슈진이 먼저 오르고 코롱 생명과학이 이제 나중에 오르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코롱 티슈진 주식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상대적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주구장창 말씀드리고 있죠. 보시면 이건 2017년도 12월 달 뉴스입니다. 2017년도 12월 뉴스고 티슈진 주가 더 오른다. 인보사 판매 호조로 기업가치 급증이라고 나왔는데요. 보시면 엄여진 신영증권연구원이 3만 목표주가 티슈진 목표주가를 39,000원에서 72,000원으로 올렸는데 인보사는 11월 8일 출시된 지 한 달 만에 1,000건 이상이 시술됐다.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제가 이제 어디서 주워 듣기로는 2019년도 1월에서 3월 사이에 한 달에 한 1,000개씩 이렇게 나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보시면 이게 17년 12월 달인데 11월에 뭐 100개 그러면 이게 2019년 그러니까는 여기 이제 12월이 있고요. 1월부터 12월이 있고 여기에 1, 2, 3개월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12개, 그다음에 여기 2개, 여기 3개인데 그럼 총 몇 개월이죠? 17개월 정도 되는데 17개월 동안에 3,700개 정도 팔렸잖아요. 그러면 요거 이제 계산해서 보면은 3,700에 17이면 한 달에 한 200개? 250개씩 팔린 건데 요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팔린 게 아니라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그래서 막달에 엄청나게 많이 팔렸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시면 인보사 적정 가치를 4조 6천억 정도, 4조 5,500억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거의 한 1조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4-5배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 여기에 이제 기대감까지 붙이면 또 이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다? 결국에는 꼼짝없이 지금 임상 끝나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2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 여기에 뭐 FDA 승인 준비를 위한 뭐 데이터 이런 거 취합하는 데 있어서 한 1년 정도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BLA 신청하고 나면 FDA에서 이제 뭐 승인 받는 시간 뭐 6개월에서 1년 생각하면 지금 한 4년 4년 정도면 BLA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임상 완료한 시점이 몇 개월 이제 지났기 때문에 4년은 아니고 뭐 한 3년 9개월 뭐 이렇게 뭐 따져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앞으로 몇 년간은 계속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는 변함이 없고 그래서 만약에 인보사
티슈진을 믿고 매수하고 싶어서 정말 매수하고 싶어서 미치겠다. 그러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36개월로 36개월 할부로 매수해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뭐 신규로 매수한다? 이걸 가지고 뭐 어떤 전망을 보고 지금 당장 매수하는 건 사실은 기회비용을 날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다른 종목 투자하셔서 거기서 더 많은 수익을 얻는 게 훨씬 더 이득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룹 후계자는 그 바이오 종목에 바이오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는 2024년 6월 27일 비즈와치라는 곳에서 나온 건데요. 우리 이제 이규호 이제 부회장님이 되셨죠. 이제 한 6개월 뭐 이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후면은 후계 구도가 완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저 밑에 PBR 0. 몇이었죠? 0.16이 이게 PBR 0.16이 맞는 거야. 아무리 지주회사라지만 0.16은 좀 아니지 않나요? 이게 지금 21년 기준으로 보면은 3배 넘게 올라요. 한 4배가 3.5배, 3.4배 정도 올라야 되는 가격인 거예요. 지금 이거 보면은 이게 0.2 이런 게 이게 맞는 건가요? 아, 진짜. 그래서 후계 구도가 완성이 되고 거기에 이제 맞춰서 티슈진하고 그 생명과학의 어떤 그 기대감까지 같이 간다 그러면 코롱그룹 전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우주항공, 모빌리티 3대 신산업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는데 지금 현재 코롱그룹 계열사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 인더스트리 지금 한 17% 정도 떨어졌고 글로벌이 박살이 났죠. 그다음에 모빌리티가 적자 전환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 환경이 매우 안 좋은 상황에 2차 전지 응급제 소재에서 페베로티 재활용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했고요. 4월 말 천안 부지에 페베로티 재활용 공장 첩사 단계적 추가 투자 해가지고 2026년까지 2만 톤 확보 목표로 합니다. 폐 배터리는 전기차가 어차피 갈 거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이야 뭐 이러저러해서 이제 힘들고 한 흐름이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폐 배터리 재활용 관련된 사업도 엄청난 시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거기에 이제 모빌리티, 차량 호출 서비스 이게 자율주행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차를 소유하지 않고 차를 그냥 빌려 타는 혹은 택시처럼 타는 그런 시대가 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우주항공 이거는 이제 완전 그 미래를 위한 산업이죠. 그러니까 요거 세 개의 중점이고 일단 후계자로 지목된 우리 이규호 부회장님이 제약바이오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물론 이제 그룹 전반을 이끌어가는데 가장 큰 캐시카우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제약바이오를 뭐 그냥 놔두고 보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는 2차 전지와 모빌리티, 우주항공 쪽에 집중하는 것으로 시장은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관심이 좀 적으니까 코롱생명과 코롱티슈진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조금 서운하다 뭐 이런 느낌? 그 정도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상한 인사 정책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건데 보시면 코롱 2020년 3월 24일 뉴스입니다. 비즈니스 포트에서 이틀 연속 이제 뉴스를 냈는데 코롱생명과학 대표의 박문희, 그다음에 코롱티슈진 대표의 한성수, 박문희 대표님 1년 있다가 나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총 한번 하고 그 다음 해 주총에는 다른 회사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코롱티슈진은 기존 노문정 단독 체제에서 노문종 한성수 공동대표 이사 체제로 바뀐다. 해서 뭐 여기 이스트만 케미컬 연구소장, 그다음에 인더스트리 미래기술 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기사가 넘어오죠. 3월 20 이건 24일이고 이건 25일이고. 그래서 코롱티슈진을 맡아 구원투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까?
게다가 노 대표, 노문종 대표는 인보사 초기 물질 개발을 함께했던 인물로 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과 연루돼 검찰이 불구속 기소되어 있어서 한국에 못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도 안 들어오시죠? 못 들어올 겁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서 국내에서 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과 무관하면서도 코오롱그룹의 대표적 연구 개발 전문가인 만큼 이번 사태, 인보사 사태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요때 2020년 3월 25일 날 이런 평가 속에 한성수 대표님이 오셨고요. 근데 한성수 대표님이 2024년 5월 8일 날 대표를 사임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회사는 한 대표가 일신상의 사유로 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설명하며 구체적 사임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일신상의 사유로 대표직을 물러났던 적이 2019년 3월 중순경에 이범섭 코오롱 티슈진 대표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대표직에서 물러났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인보사 사태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트라우마 같은 게 있습니다. 왜 그만뒀지? 보시면 여기 2023년 11월 28, 얘는 2024년 5월 8일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 만에 사장으로 한성수 대표님이 직급, 그러니까 이게 뭐 승진했다고 표현을 하던데요. 그래서 사장으로 승진되고 6개월 만에 일신상의 사유로 물러난다.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면 결국에는 2019년 3월에 인보사 사태 터지고 1년 있다가 구원투수로 오셔가지고 결국에는 임상 완료까지 한성수 대표, 물론 이제 노문종 대표님도 있었지만 한성수 대표님하고 노문종 대표님 이 두 분께서 이걸 다 해가지고 어찌 보면 1등 공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잘린 건지 스스로 사임한 건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뭐 느낌상 보면은 이게 뭐 코오롱 미래기술원장 직무에 더 집중한다. 이게 맞는 건가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코오롱 미래기술원장직이 더 중요하고 어떤 그룹을 다 이끌어 나가는 연구 조직으로서 더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으로는 1등 공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표님이 사장으로 승진하고 6개월 만에 그만둔다는 거는 이게 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뉴스락이라는 곳에서 나온 건데 CEO 회식 갑질 농장이에요. 성추행 의혹까지 해가지고 이건 김선진 대표 이야기인데 이런 분은 아직도 살아 있단 말이지. 아직도 대표님 맡고 있거든요. 이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물론 뭐 회사 측에서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사실 여부를 떠나 사안의 특성상 확인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아니면 어느 회사에서 사안을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얘기하나요?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맞잖아요. 이거에 관련돼서 뭐 이야기하실 분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지. 왜? 큰 문제잖아. 회사 대표의 CEO면 회사랑 일치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인데 특성상 확인하기 어렵다. 여기 보면 이제 A씨가 김 대표임을 지목하는 단순 두 가지인데 익명 게시판, 코오롱 생명과학 본사가 강서구 마곡동에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블라인드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은 여러 삭제된 상태다.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김선진 대표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이분이 주총에 안 나왔어요. 주총에 안 나왔어.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부민병원이라는 곳에 급성 A형 간염인가 B형 간염인가로 입원했다고 하는데
주총 끝나고 다음날 출근했다는 소식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물론 제 눈으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정확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왜 안 나왔냐고 주총에. 이게 CEO가 중간 관리자급 여직원하고 술집에서 단둘이 술 마실 수 있죠. 일 관련돼서 뭐 특별하게 뭐 지시할 사항이 있다거나 혹은 너무 열심히 일한 직원 혹은 좀 이렇게 보듬어야 되는 직원인 경우에 따로 불러서 힘도 좀 주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2차로 노래방 가는 건 이건 좀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요? 맞지가 않는 거 아닌가? 이게 대표이사랑 여직원이랑 단둘이 노래방 가는 건 이상한 일이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기업 문화에서 해당이 되는 건가? 가령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20, 30년 넘게 사신 분이 어떻게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는지 전 이게 미국도 이렇게 하나요? 미국에 계신 분들도 제 영상 보시는 분 몇 분 계신데 미국에서도 이런 게 가능한가? 파티에서 만나가지고 뭐 하는 것도 이상한 것 같고 어쨌든 이게 되게 이상한 거라는 거죠. 이게 이런 일이 아예 있으면 안 되는데 더 웃긴 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걸 분명히 회사에서도 알고 제가 회사 코오롱 윤리 경영실에 몇 번이나 제보를 했는데도 묵인되고 있다는 점 이게 진짜 미치고 팔딱 뛸 일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일이 딱 있으면 바로 감사 나오고 해당 사항에 관련돼서 강서경찰서에서 뭐라 그러죠? 그거 기소 유예라고 그래요. 불기소? 아니지. 뭐 어쨌든 뭐 혐의 없음 때리고 뭐 노동부에서 뭐 혐의 없음 때렸다 하더라도 회사 그룹 차원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법적으로만 이게 행정적인 처벌로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분이 아직도 이제 있습니다. 내년 주총에서 저랑 이제 또 얼굴을 맞대야 되는데 어떠실런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아니다라고 회사에서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다라고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제가 생각하는 게 맞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코오롱 그룹 관련돼서 여러 내용들을 취재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코오롱 그룹 직원은 공무원이다 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영상을 만들면서 구글에다가 코오롱 공무원이라고 쳤더니 블라인드 글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공무원 회사. 그다음에 워라벨 보장. 그래서 워라벨이 이제 뭔지는 대충 알지만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고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삶과 일의 밸런스를 찾아가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우리 윗세대,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나요? 그분들이 그 우리나라의 선진화, 그다음에 경제화를 이끄셨잖아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진취적이고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생산 활동보다는 지금은 내 일도 챙기면서 삶의 어떤 행복도 같이 하는 그런 걸 이제 워라벨이라고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내 아들이 과로사 한다, 그럼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 졸라게 해가지고 과로사 했다, 그럼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주주 입장에서 또 보니까 야, 회사 직원이 공무원처럼 일하면 이게 회사가 돌아가나? 회사 실적이 나오나? 막 책임지고 일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게 이제 그 검색하면 나오는 거에 옆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는 공무원 회사, 여기 보시면 요 공무원 회사하고 내용이 이렇게 가려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톡 되니까 이렇게 나오대. 아주 안정적이며 진짜 그야말로 공무원 기업임. 이직해서 오기 좋은 회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편하다라는 거죠, 회사 생활이.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제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코오롱 그룹 직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주주 입장으로 봤을 때는 좀 조금 더 도전적이고 책임지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을 제가 그동안 취재하면서 좀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내린 결론은 지금 그냥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 있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에 김선진 대표는 좀 물러나라. 물러나서 제약 있잖아요. 제약은 이제 자기 회사잖아. 지분 30% 가지고 있으니까 대주주잖아요. 여기 가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해라. 왜냐면 플랫바이오가 2024년도에 뭐 11개에서 뭐 16개 정도의 파이프라인을 뭐 개발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 뉴스도 있기 때문에 코오롱 제약에서 시작할 수 있는 여러 신약 관련된 부분들의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셔서 그 일을 하셔라. 인보사에 숟가락 얹어서 뭐 먹을 생각 하지 마라, 제발. 저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오롱 티슈진의 노문종 사장님 계시잖아요. 이 노문종 사장님은 코오롱 티슈진의 인보사, 지금은 이제 TGC라고 얘기하는 이거 이제 처음 개발할 때부터 계셨던 유일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코오롱 티슈진 인보사 TGC 관련돼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분이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분이 그동안 사업적인 역량을 발휘한 적이 있느냐, 이 부분 관련돼서는 물음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업가라고 얘기하면 사업가는 보통 이윤을 목적으로 한 사업에서 일하는 사람, 더 구체적으로 말해 한 회사의 경영에 임하는 사람을 말하고, 대표적인 사람으로 정주영 회장님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주영 회장님의 여러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죠. 박정희 대통령이 따로 불러가지고 조선소를 만들어라, 요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배 한 척도 못 만들고 조선소 그 큰 거를 어떻게 만드냐고 처음에는 고사하시다가 결국에는 조선소 만들기로 결정을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땅 사진 하나 들고 영국인가 네덜란드인가 어디 가셔가지고 여기에 조선소를 지을 테니 니네가 배를 우리한테 배를 하나 건조해달라고 오더를 내줘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걸 따내셔가지고 현대중공업 맞죠? 거길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 뭔가 일이 되겠구니 하시는 어떤 강한 추진력. 경부고속도로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식으로 만드셨던 걸로 알고 있고, 뭐 새만금 간척 사업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일이 되게 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지금 있는 노문종 사장님이랑 김선진 대표님이랑 이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사업하시는 분이 이제는 필요하다. 왜? 이 빨간색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빨간색을 이제는 없앨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제가 생각할 땐 2년에서 3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이 빨간색을 없앨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다 닦아놔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뭐 가령 중국 에로라든가 그 다음에 일본에 기술 수출한 거 임상 진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그 지금 바이오텍의 대량 생산 공정 뭐 요런 거 개발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론자랑 또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협상을 해가지고 뭐 얼마 이상 캐파는 우리 쪽에서 담당한다 이런 거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 빅파마와 또 협상해야 되고 또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이런 거 하려면 지금 뭐 연구소나 뭐 맨날 뭐 그 연구소에 앉아가지고 연구하시는 분이 하는 게 아니라 진정 이쪽 관련돼서 경험 있는 분, 사업을 해보신 분, 어떤 일을 되게 하셨던 분들이 좀 오셔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협상가 혹은 비즈니스맨이 지금 현재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CEO 한 분을 더 뽑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문제는 생명과학인데 이거는 그룹 측에서 이거를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마 운열이 형의 어떤 큰 결단이 필요하겠죠. 뭐 제가 암만 얘기한다 그래도 그룹에서 뭐 문제 의식이나 위기 의식이 없으면 뭐 답이 없는 거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아지기 전까지는 제 생각으로는 투자를 잠시 쉬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왜냐면 이게 뭔가 가시적인 게 나와 도출될 수 있는 어떤 희망 같은 게 보여야 되거든요. 물론 노문정 대표님이나 김선진 대표님이 일을 잘할 수도 있습니다. 잘할 수도 있죠. 잘해서 뭔가 결과물이 나오면 그때 다시 보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당장은 CEO 이슈 때문에 제 생각은 지금 당장 투자하기는 좀 그냥 투자해놓고 시간 보내겠다 생각하면 뭐 그러면 되는 거지만 그 시간을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요. 저는 못 견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이 계속 맴돌고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을 회사나 그룹 측에서 어떤 뭐 뉴스나 뭐 어떤 계약으로 떨쳐내주지 않는 이상에는 앞으로 3년간 진짜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대법원에서 행정소송을 돌려보낸다. 취소를 인보사 취소를 인정을 해주면 또 내용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뭐 중국 애로가 나온다거나, 혹시라도 뭐 미국 내 빅파마와 뭐 판권 계약 같은 게 나온다거나, 뭐 그리고 이런 게 아니면 결국에는 그냥 BLA까지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회사에서 주가 방어를 위해 여러 일들을 할 거라는 어떤 그런 기대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 거 한 적이 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물론 코롱 생명과학에서 무상증자 했던 적이 있어요. 무상증자. 그래서 주가가 한동안 이렇게 올라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2달 정도 랠리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런 거 할 여력이 지금 현재 있나?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주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인가? 그럴 만한 어떤 생각이 있나? 그런 거가 머릿속에 생각은 있나? CEO들이.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아요. 주가 이 정도로 떨어지는데 뭐 얘기 하나 없고, 뭐 제가 오늘 얘기는 안 드렸지만 코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지금 전환사채 문제도 걸려 있죠. 지금 뭐 전환사채 문제가 걸려 있다고 뭐 큰 게 아니라 이게 이자를 엄청 내야 되는데 이 이자 문제 또 걸려 있고, 가뜩이나 실적 안 좋은데 빨간색을 더하는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뭐 이런 거 해결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사업가 기질이 있는 분들의 어떤 그 본능적인 감각 같은 게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있는 CEO들이 그런 걸 할 수 있나?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요즘 좀 영상이 좀 뜸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면 저는 너무 비관적인 거야. 머리가 아프고.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씨발 지금 뭐 팔라는 거야? 지금 어떻게 팔아요? 그 주가 최하 하단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누누이 얘기했지만 현금도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은 매우 어두운 터널을 잇고 매번 이제 언제부턴가 이렇게 써놓잖아요. 믿을 건 인보사뿐. 이거 근데 지금 믿을 건 인보사뿐인데 이게 발현되려면 BLA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BLA는 또 한참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걱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힘든 시간이 더 힘들게 더 고난으로 지나갈까봐 회사 그룹 차원에서 이건 좀 움직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보셨다시피 예. 그룹은 지금 코오롱 글로벌을 방어하는데 좀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새로 오시는 후계자님은 예, 비교적 제약바이오 그렇게 큰 관심 없으시고 거기에 그나마 좀 일을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신 분은 갑자기 그만두셨고 그리고 연구원 뭐 교수 이렇게 오래 하셨던 분이 과연 비즈니스적으로 뭘 할 수 있나 저는 좀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아닐 수도 있죠. 예, 잘 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를 제가 생각하는 내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남 K였습니다.